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의 41, 2번에 이어지고 있는 작문 독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질문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요. 잘 집중해서 구조도 파악하고 좀 길어지는 문장도 열심히 잘 분석하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중간중간에 내용에 대한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학습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볼게요. 자, 이제 처음에 norm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norms, 규범이에요. 규범. 단어 꼼꼼히 체크합시다. 자, 규범들은 are everywhere, 모든 곳에 있습니다. 아, 규범이 모든 곳에 있어요. 그런 다음에 콤마를 찍고 ing를 쓰고 있는 분사구문 and 다음에도 뒤에 ing 분사구문 두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define이라고 하는 게 정의하면서, 근데 뭐를 정의하냐? What is normal? 자, 무엇이 normal하는 거야? normal, 정상적인 보통의 라는 뜻이죠. 그래서 무엇이 정상적인 것인지 이것을 defining, 정의하면서. 됐죠? 자, 그리고 또 뒤에 and 다음에 분사구문으로 이어지고 있으니까 가이드라는 단어가 안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내해 주면서 우리의 interpretations, 우리의 해석을 안내해 주면서 뭐에 대한 해석이냐? social life, 사회의 그런 삶에 대한 해석을 안내해 주면서 at every turn, 모든 그런 turn, 뭔가 턴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도는 차례, 순간 이런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으니까 모든 순간에서의 사회적인 삶에 우리의 해석들을 안내해 주면서. 일단 첫 번째 문장부터 조금 이제 말이 조금 어려웠죠? 좀 쉽게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규범들은 모든 곳에 있습니다. 뭐 하면서 무엇이 정상적인 것인지, 무엇이 보통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인지를 정의하면서, 그리고 안내해 주는데 우리의 해석을 안내해 주면서, 사회 삶에 대한 해석이에요. 매 순간에. 그래서 모든 순간에 사회적인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해석하는 거, 이런 것들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이러한 규범들이 모든 곳에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에서 simple example, 간단한 그런 예로서, 자, 이제 무슨 말이냐, 예를 좀 들고 있는데 there is a norm, 규범이 있습니다. 근데 Anglo society라고 하는 앵글로 사회에는 어떤 규범이 있대요. 자, 근데 뒤쪽에서 이제 그 앵글로 사회에 있는 규범에 대한 걸 설명을 하는데 구조가 조금 길어요. 투부정사 부분으로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고 있습니다. 규범은 규범인데 말하는 규범입니다. 내용은 좀 간단해요. 또 Thank you, Thank you라고 말을 하는 그런 규범인데 to strangers, 낯선 사람들에게. 근데 어떤 낯선 사람들이냐? 관계대명사로 또 설명해주는 말을 또 체크해 놓으면 have just done something, 뭔가를 just 막 have done, 현재 완료죠. 막 한 어떤 사람, 낯선 사람. 근데 뭐 해주는 어떤 거냐면 to help니까 도와주는 어떤 것을 막 해준 그런 낯선 사람에게 thank you를 말해주는 앵글로 사회에서의 규범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예를 들어가지고 search as로 이제 쭉 길게 뺐어요. search as는 뭐뭐와 같은, 뭐뭐처럼 이란 예죠. 근데 open a door for you, 너를 위해서 문을 열어주는 거. 그 다음 point out 이라고 하는 건 뭐 가리켜주는 건데 데디아의 내용을 가리켜주는 겁니다. 네가 have just dropped something, 뭔가를 drop 했어. drop은 떨어뜨리다죠. 저기요, 뭐 떨어뜨렸어요, 이런 거죠. 떨어뜨리다. 자, 그래서 어떤 것을 네가 막 떨어뜨렸어요 라고 하는 걸 point out, 가리켜주는 거. 그 다음 또는 give you directions, 너에게 방향을 안내해 주는 거. 자, 정리해보면 너를 위해 가지고 문을 열어주는 거, 도와주는 거죠. 막 도와주는 어떤 것이었죠. 그 다음 네가 무언가를 막 떨어뜨렸어 라고 하는 걸 지금 저 떨어뜨렸네요 라고 가르쳐 주는 거. 그 다음 너에게 방향을 주는 거, 길을 안내해 주는 거. 이것과 같은 도와주는 어떤 것을 막 행한 그런 낯선 사람에게 땡큐를 말하는 그런 규범이 있습니다. 앵글로 사회에는. 자, 일단 위쪽에서 이제 규범이 모든 곳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어떤 게 정상적인 것인지를 정의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매 순간의 사회의 삶에 우리의 해석하는 것에 안내를 해주는 역할이 바로 규범들이었는데, 그 간단한 예로 어떤 사람이 문을 딱 열었는데 문을 잡아주고 있어요. 열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뭐 떨어뜨렸더니 그걸 막 가르쳐주고 있고요. 너에게 방향을 막 안내해주고 있고, 이런 것 같이 도와주는 어떤 것을 막 행하는 그런 낯선 사람에게 땡큐라고 말하는 그런 규범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구조 보이니까 일단 조금 더 쉽게 좀 정리가 됐을 거예요. 그 다음 또 there is 있습니다. 근데 no law니까 법은 없어요. 법은 없습니다.
자, 이제 위에서는 규범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법은 없어요라고 이제 좀 약간 나누십니다. 어떤 법이냐? 여기 force라는 단어가 우리 compel과 같은 단어인데 옆에다 따로 한번 쓰시죠. compel, force 다음에 뒤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로 to 부정사를 씁니다. 이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오형식 동사 중에 중요해요. 그러면 네가 to say thank you, thank you를 말하도록 이 force라고 하는 단어 compel과 함께 강요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네가 thank you를 말하도록 강요하는 그런 법은 없죠. 그렇죠. 자, 이거는 그냥 규범인 거지 법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 사람들이 don't say thank you라고 말하지 않으면 in these cases 이러한 경우들에서 자, 이러한 경우들에서 thank you라고 말을 하지 않으면 it is marked 그것은요 marked 되어집니다. 이 마크라는 게 이제 표시하다, 눈에 띄다 이런 표현으로 사용돼서 지금은 표시가 되어집니다. 눈에 띄게 됩니다. 상대방이 도와줬는데 그냥 하고서 가버린단 말이죠. 자, 이러면 당연히 눈에 띄게 되겠죠. 자, 이 부분에 수동태로 쓰고 있는 거 잘 체크해 두십니다. 자, 그래서 문 열어주는 거, 이거 도와주는 건데 이런 도와주는 어떤 행위에 대한 것들은 규범으로 우리가 땡큐라고 말하는 표현이 있는 거지 그렇다고 땡큐라고 꼭 말을 해야 하도록 강요를 하는 법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러한 경우들에서 땡큐라고 말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눈에 띄게 되지 사람들은 예상해, expect해 예상합니다, 기대합니다 대디아의 내용을 네가 will say it 그것을 말할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합니다. 이시 뭘까요? 땡큐죠. 그렇죠? 땡큐 됐죠? 자, 그래서 그 thank you라고 하는 것을 말할 것을 예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당신은요 되는데 responsible 책임 있는 그래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뒤쪽에 이제 계속 이어서 동명사가 주어로 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 failing하고 ing로 시작되고 있고요. fail이란 동사는 또 뒤에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기 때문에 failing to say it 그것을 말하는 것을 실패하는 것은 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것을 말하지 않는 것은 이란 표현입니다. 그러면 그 thank you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은 will be 될 것인데 both A and B 그래서 A 그리고 B 둘 다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것을 말하지 않는 거 thank you라고 말하지 않는 거 요거는 surprising 놀라움을 줄 것이고 쟤 뭐야? 이렇게 놀라움을 줄 것이고 그리고 이 worthy란 단어가 이제 뭐뭐 받을 만한 이란 형용사인데 뭐에 대해서 받을 만할 것이냐 여기 이제 be worthy of까지를 따로 한번 쓰시죠. be worthy of 뭐뭐를 받을 만하다 됐죠? 그래서 여기 criticism이라고 하는 건 비판이니까 비판을 좀 받을 만하다 괜찮나요? 자, 상대방이 문을 딱 열어줬는데 그 열어준 상황에서 땡큐라고 말을 할 걸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책임이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책임을 지게 되는 게 뭐다? 바로 처음에 얘기했던 놈이다, 규범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땡큐라고 하는 걸 말하지 않는 것은 놀라움을 주게 될 것이고 놀라움을 주는 겁니다. ing 써야 돼요. 중요하죠. 그리고 또 비판에 대한 받을 만하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 문장도 난 knowing 하면서 이번에는 동명사가 주어로 나왔는데 이 동명사를 부정하려면 not 동명사를 씁니다. 그래서 not이 앞쪽에 쓰였으니까 난 knowing 알지 않는 것은 근데 뭘 알지 않는 것은 norms 규범들을 다른 커뮤니티에 다른 지역사회 다른 사회에 그런 규범들을 알지 못하는 것은 입니다. 뭐냐 하면 central problem 좀 중심적인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다른 사람, 다른 어떤 사회에 있는 문화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 자, 요거는 조금 뭔가 중심적인 그런 문제이다. 뭐에 대한 중심적인 문제이냐? 크로스 컬처럴 그랬으니까 문화를 막 가로질러서 넘나드는 거니까 문화 간의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의 중심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 to 부정사로 콤마까지를 연결해 놓고 보니까 우리 to 부정사 이렇게 문장이 앞쪽에 나온 경우에 목적을 나타내면서 원모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고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사용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뭐 라면이라는 말로 약간 조건의 느낌으로 사용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to continue 계속하기 위해서 더 thank you example 그래서 그 thank you에 관련되어 있는 예를 계속하기 위해서라고 했으니까 계속 좀 얘기를 해보자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thank you라고 하는 거에 관련되어 있는 예를 계속해 보자면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는 접속사로 연결을 하면서 자, 이 콤마까지 좀 끊어 놓을게요. 콤마까지. 자, 비록 다른 문화가 may have 갖고 있을지라도 어떤 표현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런 다음에 여기 대디아의 내용은 주격관계 대명사로 앞에 있는 expression 표현이라는 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또 단수이기 때문에 뒤에 동사를 쓸 때 이렇게 s 붙이고 있는 수일지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많이 공부했습니다. 이번 모의고사에서도 appear라는 동사는 appear 뭐뭐인 것 같다라는 말로 seem과 같은 말이고 뒤쪽에는 to be가 생략이 되어지고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형용사가 보어로 등장할 수 있다라는 거 공부했었죠. 그래서 이때 seem과 appear의 뜻이 뭐뭐인 것 같다라는 표현인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translate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 translate가 이제 번역하다 아닙니까? 근데 translate에다 ABA를 붙여가지고 형용사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번역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다른 문화가 갖고 있을지라도 근데 many don't. 많은 것들은 그렇게 번역할 수 없긴 해. 이런 말이죠. 자, 다시 한번 thank you에 대한 예를 계속 해보자면 비록 모일지라도 다른 문화는 어떤 표현을 갖고 있을지라도 어떤 표현이냐? 그래 번역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갖고 있을지라도 there may be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가 있을지도 모르겠냐? 여기 similar가 이제 비슷한 규범이 아니라 다른 규범이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자, 뭐에 대해서? 그것의 usage, 사용법에 대해서 다른 규범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예를 들면 저기 이제 search that을 썼는데 search that은요 지금 이제 search as와도 같은 느낌인데 as 다음엔 뒤에 명사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search that 다음에 주어 동사에 문장이 나왔다고 보셔도 되고요. 이 search that 다음에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경우에 뭐 얘는 뭐뭐 할 정도로 이 정도로 이제 많이 해석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뭐와 같은 뭐뭐처럼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뉘앙스로 search that은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뒤쪽에 네가 should say thank you, thank you를 말해야 되는 것 같은. 근데 단지 뭐 할 때만 only when 단지 뭐 할 때만 the cost가 이제 비용 대가라는 말인데 비용 또는 대가. 근데 어떤 대가냐? someone 어떤 사람이 has cost 야기를 했었던 것에 대한 대가. 자, 이것이 is considerable. considerable이라고 하는 건 상당한이란 뜻이고요. 이 단어를 또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considerat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다른 단어예요. 이 considerate는 thoughtful과 같은 말입니다. thoughtful. 그럼 뜻이 뭐죠? 사려 깊은, 생각이 깊은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considerate하고 considerable하고는 좀 완전히 구별을 하셔가지고 정말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구별을 정확히 해서 학습을 좀 해두셔야 되겠어요. 자, 그럼 또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필기하셨죠? 자, 어떤 사람이 야기를 했었던 그 비용 또는 그 대가가 좀 상당할 때만 네가 땡큐를 말해야 되는 것 같은 예를 들면 그러한 그 사용에 대한 다른 규범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자, 상대방이 그냥 뭐 살짝 문 잡아줬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상대방이 정말 나에게 큰 뭔가 조금 대가 좀 이렇게 상당한 considerable한 이러한 어떤 도움을 주었을 때 그럴 때만 그렇게 고마워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그러한 그 사용법에 대한 다른 규범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위쪽에서 얘기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다른 문화가 비록 어떤 표현을 갖고 있냐 그래 번역이 되어질 수 있는 것 같은 그러한 표현을 갖고 있다고 하긴 할지라도 그래도 사용법에 대해서는 다른 규범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거고 그 예를 들면 뭐와 같은 거냐? 네가 땡큐라고 말을 해야만 하는 것 같은 거야. 단지 뭐 할 때만 어떤 사람이 야기했던 그 어떤 비용 대가 이것이 좀 상당할 때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좀 도와준 그 대가가 다른 사람이 좀 도와준 거 어떤 행위를 한 대가가 굉장히 좀 상당할 때만 땡큐를 말을 해야만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용법에 대한 다른 규범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 다른 규범이 있을지도 몰라 라는 말로 체크를 해놓고 in such a case such는 그러한 case 어떤 경우에서는 자, 그러한 경우에서는 그 다음 또 문장에서 중요한 게 또 보여지거든요. 뭐냐면 여기 would 다음에 동사원형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뒤쪽에 were to 가정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would 다음에 동사원형 were to를 써가지고 if로 연결하고 있는 가정법, were to 가정법이라고 하는 표현이니까 요것도 좀 정리를 한번 해두시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간단하게 오른쪽에 한번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if를 쓴 다음에 주어를 쓰고 were to 다음에 뒤에 이제 동사원형 형태를 쓰고
그런 다음에 또 다른 주어가 나온 다음에 뒤에 would, could, might, would, 뭐 could, 그 다음에 might, should 이러한 조동사가 나오고 뒤에 동사 원형을 이렇게 딱 쓰게 되면 were to, 그 다음에 뒤에 would, could, might, 그 다음에 뒤에 동사 원형 if도 보이고요. 그럼 요거 토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거는 가정법 과거다. 됐죠? 근데 이 가정법 과거에 대한 were to 가정법은 약간 가능성이 좀 희박한 가정법을 쓰는 경우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 대한 were to 가정법을 쓸 수 있고, 이때 were to 대신에 또 뭐를 쓸 수도 있냐? 요거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should로 바꿔도 괜찮아요. should 가정법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자, 근데 이 가정법은 또 너무 좀 중요하기도 해서 요거에 대한 좀 말씀을 잠깐 좀 드려보면, 요거 잠깐 설명을 드려보면, 요게 또 이제 도치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if가 생략이 되면 주어하고 뭐하고 이렇게 도치가 발생할 수 있어요. 됐죠?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바뀌냐? 뭐가 앞으로 간 채로 그 다음에 주어를 쓰고 뒤에 to 다음에 동사형 형태가 나올 수도 있고요. should를 쓰는 경우는 should가 앞으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온 다음에 그냥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were 다음에 뒤에 to가 나와 있는 경우, should 다음에 동사형이 있는 경우, 요때에도 아 이거 가정법이구나,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해야 돼?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말로 해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좀 신경을 좀 써 두시고, 그리고 지금 지문에 요 if절이 어디로 가 있냐면 뒤쪽으로 가 있다라고 체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it sound, sound는 감각동사고요. 감각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 이제 ridiculous라고 하는 우스꽝스러운, 그래서 우스꽝스럽게 들릴 텐데, 자, i는 예를 들면 이라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unexpected, 예상치 못한, surprising, 놀라운, 그리고 worthy of라고 하는 건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뭐뭐를 받을 만한, criticism이라고 하는 건 비판을 좀 받을 만한. 자, 여기까지 일단 좀 내용이 정리가 좀 됐나요? 그러면 if로 다시 한번 연결하면서 네가 were to thank someone, 어떤 사람에게 감사를 한다면, 근데 뭐에 대해서냐? something, 어떤 것에 대해서인데 minor란 단어가 사소한 거죠. 아니, 옆에 지나가던 사람이 살짝 길을 비켜줬는데, 아니면 뭐 그냥 살짝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냥 슬쩍 쳐다보면서 문을 살짝 열어줬는데 거기에다가 정중하게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인사를 했을 때, 그때 이거에 대해서 너무 사소한 그런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게 감사를 한다면, 자, 뭐와 같은 거냐면 holding a door open for you, 너를 위해서. 이 hold라는 단어가요, 뒤에 이제 목적어 쓴 다음에 목적격 보어로 형용사 형태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를 위해서 문이 열려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매우 사소한, so minor한 그런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게 감사한다면, 그러면 좀 우스꽝스럽게 그렇게 들릴 텐데 라는 거예요. 즉 이게 어떤 거냐, 즉 예를 들면 예상치 못했던 거야, 또는 surprising, 좀 놀랍게, 그리고 또는 비판을 받을 만하게 그렇게 들릴지도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정리할 건 뭐냐면 sound라고 하는 감각동사 다음에 뒤에 형용사로 첫 번째로 이제 ridiculous를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형용사, 여기도 형용사, 여기도 형용사를 다 쓰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됐죠? 이건 전면구른제. 그러면 다시 내용을 정리해보면 어떤 사람이 문을 잡아주는 것처럼 했는데 아주 사소한 일이란 말이죠. 매우 사소한 그런 어떤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감사를 한다면, 그러면 그것을 좀 우스꽝스럽게, 즉 예를 들면 예상치 못하게 또는 놀랍게, 그리고 비판을 받을 만하게 들릴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규범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문화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선택지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하나씩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하나씩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norms, 규범입니다. For social life and cultural communication 이라고 했는데 사회적인 삶, 그리고 문화적인 의사소통, 이것을 위한 norms, 규범들. 일단 이거 약간 조금, 규범들이라고 하는 게 사회적인 삶을 위한 것이고 문화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다. 이거 괜찮네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됐죠? 근데 그다음 두 번째, don't forget to 잊지 마라. say 말하는 걸, thank you라고 말하는 걸 잊지 마라. at any time 언제든. 그래서 어떠한 시간에든 thank you라고 말하는 것을 잊지 마라. 이거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너무 이제 별것도 아닌 일에 대해 사소한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거 약간 좀 예상치 못하고 우스꽝스럽고 비판을 받을 만하게 들릴 수 있다라는 거였고, 그다음 how to be responsible for. be responsible for는 뭐뭐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너의 behaviors는 행동이니까 너의 행동들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것도 상관없겠고요. 그 다음 accept는 받아들이는데 criticism 비판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너 자신을 hurting 다치게 하는 거 없이, 그러니까 너 자신을 다치게 하는 거 없이 비판을 accept 받아들이다, 수용하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우리 상관없고요. 그 다음 how did diverse languages, 다양한 언어죠. diverse는 다양한, 그러면 다양한 언어들이 어떻게 develop, 발전을 했는가 라고 하는 건데 나머지 상관이 없겠어요. 자, 여기서는 일단 1번, 2번이 좀 고민이 됐을 것 같은데, 자, 2번에 있는 거 don't forget to say thank you,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걸 잊지 마. 그래, 좋은 문화긴 해. 근데 언제든 이거 아니죠, 그죠? 왜냐면 문화 간의 규범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때 thank you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끔은 뭐 약간 오해를 살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내용도 등장을 했기 때문에 2번은 안 되겠고, 다시 한번 제목으로 규범들, 사회적인 삶을 위한, 그리고 문화적인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위한 규범들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은 아까 체크했던 것처럼 4번에 있던 D로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similar가 아니라 이제 different라는 단어로 바꿔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지금 이제 지문이 좀 길어졌던 만큼 다시 한번 또 집중해서 보시면서 전체 흐름도 파악하시고 내용에 대한 것도 단락을 좀 나눠가지고 어떤 얘기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그 흐름도 끊어지지 않도록 요약 정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